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국편 책에서 평광격을 공부하시는데 이 평광격과 상관격은 유달리 격국 명칭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평광격에 오늘은 3부, 그래서 살중 용인격부터 이 평광격을 통변해 보자고요. 이 살중용인격은 관살이 태왕하고 일간이 신약할 때 인수로 편인이나 정인으로 관살을 관살생 인수, 인수생 비급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주를 살중용인격이라 하는데 이 부분도 여러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지가 조우를 성격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을 때 더욱더 길하지만 또는 인수가 조우를 거역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발복 성향이 미약하다 그래요. 그러나 일지가 조우가 되고 모두를 화창하게 하는 기운이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하는 기운이거나 이때 발복 성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강황한 간살 기운을 설기하여 일간을 방조해야 하면서 조우가 성격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약사주에 인성이 없을 때는 살이 중하고 평광격, 칠살격이므로 제살격으로 써도 된다. 근데 제살격일 때, 이때 역시 조우를 성격시키면서 제사를 해야만 발복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사주의 구조는 어떠한 형태인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무자년 갑인월의 무오일주가 갑인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시상 칠살격 귀살과 같은 형태이다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 간목이 자기 앉은 자리에 간여지동이다 그래요. 그래서 월주도 간여지동이고 시주도 간여지동이고 그리고 년지 자수에서 목기를 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황한 살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귀살이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임목과 임목 사이에 두 개의 임목 중간에 오화가 딱 껴서 이 인월의 하한기, 아직 상당히 추운 이 화한기를 인오 합으로 해서 이 목기를 성장을 시켜주고 무오 간지 상생으로 무토를 생하게 되니 상당히 길하다. 연주의 무자는 조상의 재물 자수가 있고 자축 인으로 이어지면서 이 축포가 공엽이 되어서 이 무토에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길한 것은 무오일주로 되어서 살을 인수로 화하고 추운 사주에 화기가 용신이 되어서 따스하게 함으로 무엇보다도 좋다. 이렇게 되면 조상의 덕, 부모의 덕, 그리고 처덕, 그리고 자식덕 모든 덕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그래요. 대운 또한 묘진, 사오, 미로 가기 때문에 경신, 신유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칠살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요. 갑인월에 무오일주가
갑인시를 만나 칠살퇴양격이다. 다행히 일지우화가 살해 기세를 설기시켜 일간을 방조함으로 유정하게 되었다. 차수는 인목을 생조하고 오화를 충하지 않는다. 이것을 탐생망극이라 하고, 인목은 인오합화가 되므로 이것을 탐합망극이라고 한다. 지지에서 생조와 합을 함으로 적군이 아군으로 변하는 격이다. 그러므로 간목은 칠살이지만 무토산에 거목으로 성장하고, 이 간목이 거목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국록지명으로 내 직업이, 또한 내 자식이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모두 오화 한 글자로 이남이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태산의 거무기자라고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으로, 이것은 모두 일지의 덕으로 처와 자식, 그리고 조상의 덕, 그리고 부모 덕이 크다. 그러나 인수천간이 없는 것이 조금은 흠이기는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간목이 병화나 정화로 바뀌었다면 더욱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주격을 살중용인격이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저 사주가 살중용인격이고, 이제는 식상 제살격, 이 부분을 살펴보시자고요. 이 식상제살은 격국과 용신을 고려한 이름으로 명식에서 관살이 왕성하고, 인성이 없거나 있어도 쇠약하고, 식상이 유력하다면 식신 또는 상관으로 관살을 제어하며 일간을 보호하는 것을 식상제살격이라고 하는데, 식신제살 또는 상관제살, 여기에서도 여러 격국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때 조건이 식상이 조를 성격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성과 식상이 유정한 관계여야 길하다. 큰 발복이 나타난다 그래요. 식상과 관성이 무정하다면 큰 발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뚝 떨어진다 그래요. 식상제살격은 무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이 관사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희생과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담겨 있으므로, 이 식상은 나의 인생 무대이고, 나의 인생 무대가 관사를 제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과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담겨져 있고, 아랫사람들이 매우 많고 남달리 재주가 많은 것을 이용하거나 후배나 부하, 자식의 공을 앞세운 결실로 사회적 성공과 자신의 영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 어떠한 구조를 식상제살이라 하는지 살펴보시자고요. 자, 경신년 신금의 지지신금의 간여지동 경금이다. 그리고 월주는 경진월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진토에서 수출된 무토가 없기 때문에 사주의 전체 세력을 차지한 이 경금으로 격국을 정해서 칠살격이라고 한다 그래요. 내 일주는 갑술로 와서 지인술충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좋은 것은 병인시를 만나서 이 병화 자식이 나의 이 간목에禄군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병화로 경금 칠사를 제어하는데, 이것은 어찌할 수 없겠다 그래요. 원래 이 경금과 정화가
사이가 더 좋지만 여기에서는 정화를 만나면 정묘시가 되고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차라리 정묘시에 태어나서 묘술 합을 해서 진술충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묘목의 양인이 되고 이 경금들을 양인 합살시키면서 다 묶어버렸으면 더욱더 발복이 컸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병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묘시에 태어난 것보다는 부족하다. 이러한 사주를 이것은 식신제살이 된다. 그러나 이 경금과 병화의 사이가 대체로 무해무덕하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부족해도 그래도 괜찮다. 운에서는 수, 목, 화, 운을 다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나 이 수는 화기를 병화를 제어하는 임수, 계수의 천간 운은 좋지 못하고 지지운의 해, 자는 괜찮다 그래요. 인, 묘, 사, 오는 다 써먹는다 그래요. 천간, 지지. 그래서 진월의 투출 천간이 없으나 연간 경금이 간여지동으로 투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술토와 진토가 경금을 생하기 때문에 귀살격과 같은 형태이다. 다행히 시주에서 간지상생의 병인시를 만나서 경금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식신제살격이라 하고 그래서 귀한 자식을 만나는 인연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이 군인, 경찰, 검찰, 무관 성분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칠사를 제어하여 일간을 보호하는 아는 구모이니 내 식상을 용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아랫사람들한테 이러한 사주는 통닭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맛있는 것들 사주고 술도 한 잔 사주고 내 아랫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좋다. 그리고 이 간목이 병화를 만나 목화, 통명을 했기 때문에 한목, 항, 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서 뛰어난 언병과 두뇌 회전을 바탕으로 살을 제압을 시키니 무관, 검찰, 군인, 의사, 경찰, 변호사, 약자를 보호하는 시민단체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운동선수로도 이 경우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당주는 남방운에서 순풍해. 근데 운이 너무 적었다. 남자가 양천간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월지가 진토이니까 신사, 이모, 개미 이걸로 해서 운이 딱 끝나버리니까 참 이것이 답답하다 그래요. 그래서 남방운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좋았으나 서방운의 관제 구설 많은 고통 애로를 당했고 그러다가 20년 수많은 고통을 겪다가 병술과 정화대운에 그 다음에 이제 병술대운, 정해대운이 오는데 이때 고목에 꽃이 핀 듯이 아름다웠으나 해수대운이 해인합으로 탐합, 망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해수대운은 해월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해인 합이 이루어지니까 병화용신이 죽어버린다 그래요. 왜냐하면 병화에 절심발동이 된다. 이 해수에. 그래서 병화용신이 죽어버리니 사망하게 되었다. 자, 식신제살격의 또 다른 사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임자년, 임자월에 병술일주가 일지화개살이고
무술시를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에 무토는 식신이고 이 자수는 정관이지만 임수가 자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칠살격이다. 이 칠살격을 이 무토가 제살하는 식신 제살격이다. 이 경우 임수와 무토가 사이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큰 발복 기운이 붙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주에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자가 오화를 불러왔다. 출해자 하면서 해수를 불러왔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해수가 있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오화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수 대운이 오면 해수가 사라져 버리고, 또는 사화 대운이 오면 해수와 충살이 되고, 이 오화, 불러온 오화가 오화 대운이 오면 이 오화가 전실되어서 사라져 버린다. 그런데 이것은 괜찮겠다. 오술 합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겠다 그래요. 이 오대운이 와도. 그래서 이것을 식신제살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는 여성분 중에 이렇게 임자가 있고 무술시에 태어나서 관살 태양한 여성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임수가 상징하는 것은 자궁인데 자궁암이 되어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아마 내년 아무리 오래가야 신축년에는 사망할 듯 싶다 그래요. 특히 이처럼 이 수기태왕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거의 자궁암이다 그래요. 연월주 두 개의 임자양인으로 칠살태왕하고 무술시를 만나 관계가 좋은 임수와 무토와 관계가 좋은 이 무토 식신이 제사를 이루고 제방제수, 방풍제수 하므로 상당히 좋다.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물에 빠져서도 잉어를 잡지만 불행한 사람은 더욱 깊은 물속으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당주는 행운까지 기라하여 개축, 갑인을묘, 병진정사, 무호김으로 가기 때문에 일생이 편한 사주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을묘대운에 수기는 절지에 임하고 묘술합파하는 을묘의 방조를 만나 군수가 되었고,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 석양 노을빛으로 흉하다 하지만 겨울에 태어난 병정화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귀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천간의 조합 또한 조를 바탕으로 희기를 따져야 하는데, 즉 병화가 좋아하는 기토를 만났다면 기해시가 되는데 제방제수도 못할 뿐더러 기임탁수로 관이 빛나지 못하고 하급 공무원도 힘들었을 것이다. 당주가 성공한 것은 오로지 무토의 덕이므로 아랫사람과 처덕이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자, 이제 제자 약살격 사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제자 약살격은 재성이 자식인 관살, 그래서 이것을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성공 출세시킨 그러한 사주로, 평강공주가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과 같다. 자식이 성공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처자로 인해서 모든 덕이, 복덕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 약살격의 특징은 현모양처를 만나고
매우 양호한 자식을 만나는 특징이 또한 있게 된다. 그리고 제자 약살격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 그래요. 이 제자 약살격은 격국과 용신을 고려한 명칙으로 명식에서 용신이 되는 관살이 허약할 때 반드시 재성의 도움을 받아서 관성을 보호하고, 또한 관사를 돕는 재성은 비겁으로부터 극을 당하고 있을 때 관살이 비겁을 억제하여 재성을 보호하는 사주 유형으로 재성의 자식이 되는 관성을 내세워 재관이 상생하는 격을 제자 약살격이라 하는데, 자, 제자 약살격에 되는 사주 명식을 보시자고요. 갑인년, 병자월, 경신일주가 경진시에 태어났다. 상당히 신자진이 유정하다. 그러나 수국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이임수나 계수가 있어야만이 수국으로 변하는데, 두 개의 경금이 모여서 양금살상이요 경진시를 만나고 일지가 진토에 간여지동을 하니 이 사주 또한 상당히 아름답다 그래요. 이 경금이 연주 조상줄에서 재물이 되는 간여지동으로 와서 병자월이 되니 이 간목이 바로 옆에 붙어서 이 병화를 생하고 인중병화의 장생으로 통근하고, 그래서 이 재성이 병화 평관을 생해서 이 경금을 제압하며, 그리고 이 추위를 녹이는 사주가 되니 국가의 동양목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사주로 매우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평관 7살에 모든 녹주를 먹게 되는데, 이미 이 사주는 연주월주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달남하로 일찍 발복 성공한다. 그리고 효문숙녀를 만나서 일찍 여자를 만나고 자식도 빨리 난다. 성공 출세가 상당히 빨리 전개가 되는 제자 약살격이다. 월일시지가 합하여 신자진을 이루었지만 아까 얘기를 했죠. 투출천간이 없으므로 유정한 관계의 금수 상관격의 제자 약살격이다. 이러한 사주를 명관과마라 하는데, 재성의 자식인 관살로 일간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제자 약살격 사주를 평강공주 온달사주라고도 하는데, 평강공주가 주체가 되어 남편을 돕고 성공시키는 경우가 되므로 처덕 자식덕이 크고, 그리고 득자 후에 발복하는 명식으로 요즘 시대에는 최고의 처덕을 보는 사주이다. 이 사주의 간목 처 역시 신자진 수국에 통근한 간목으로 처가가 무척이나 부유한 집안이 될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사주격 유형을 제자 약살이라 하고, 관살이 혼잡 관살을, 이것은 합을, 정관을 합을 하고 맑고 청한 살을, 혼잡 관살을 청하게 살, 평관 하나만 남겨놓는 이러한 격국을 합관 유살격이라 하는데, 격국과 용신을 고려한 이름으로 관성이 혼잡으로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정관을 합거하고 평관만 남게 되는 이러한 사주를 합관 유살격이라고 하며,
이렇게 관살 혼잡일 때 정관을 극제한다면 거관 유살격이라 하는데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작용이다. 합관 유살격이 어떠한 사주의 형태인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정해년 이 정화에 해수가 천을 기인이요 이 정화에 앉은 자리 유금이 천을 기인이다. 이 사주에서 답답한 것은 뭐냐면 해인 합으로 인월에 합이 되어서 완전한 승목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정화를 생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답답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일지유금이 또한 묘시를 만나면서 묘유충이 되었다. 이게 지금 참 답답한 사주다. 합관유살이 맑고 청해야 하는데 다만 반가운 것은 연월간. 그런데 이건 합관유살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다. 이 부분이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 연월간에 이 연간 정화는 꼭 필요한데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정임한 목이 되어서 회두생이 되어서 다시 정화를 생하기 때문에 형제 동료덕이 있고 이 개수는 개묘로 와서 수생목, 목생화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난한 상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혼잡 관사를 임수를 정임합으로 연월주가 천합 지합으로 이 임수가 쓰러지고 개수 한 글자만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임수는 이 정화 일간정화하고도 합을 하지만 인유 원진이고 연주는 정해이기 때문에 정임합 해인합목. 그래서 임수는 연간정화에 정이 더 많이 가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승목이 된 이 승목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양화 유염이 돼 주어야 할 이것이 이 인수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말은 합관 유살로 관살이 청해졌다고 그러지만 큰 발복, 큰 발달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대운 또한 축자 해술 유신으로 가기 때문에 이 미토 대운이 70세, 70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어떠한 도움이 안 된다. 다만 이 사주에서는 무술대운과 정대운 이때 바싹 평생 먹고 살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요. 월간 예수와 시상 예수가 있으므로 혼잡 관살이다. 그러나 연월관 정임 한모가여 목기로 변하는 합관 유살격으로 개수 평간만 남게 되므로 관살이 맑아진 격이다. 그러나 맑아진 반면에 또한 장단점이 뚜렷해서 합관 유살이 좋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혼잡 관살은 회사의 사장이 둘인 것과 같으며 여명에서는 남편이 둘인 것과 같아서 순이란 정신이 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은 좋지만 승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양화 유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이다 그래요. 그래서 관살 하나를 확보하고 정관이나 평관 하나만 남게 되면 청하다. 정임한목하여 목기로 변하고 연월지 해인한목에 시지 묘목을 만남으로 인수태양으로 그래서 목다 화식이 되는 경우인데 그러므로 계수는 정화를 제어하고 유금은 인수를 제어해야 한다. 당주는
행운이 서북방으로 행하여 공직에 몸담고 정년까지 안정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합관이나 합살로 관성이 맑아진 경우 공직자나 교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오늘은 30분이 넘어 했고, 자, 이렇게 해서 평광격, 삼부라 칭하고, 내일은 관살 혼작격, 여기서부터 사부, 이것을 평광격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